안녕하세요. 주식주치입니다. 오늘은 NHN 한국사이버결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해당 분석은 7월 5일을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7월 5일 기준 주당 12,75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주요 매출처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결제의 PG와 VAN, 오프라인 결제의 VAN, O2O 사업으로 나누어집니다. 온라인 PG에서 매출의 88%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각 사업의 매출액 변화입니다. 모든 사업군에서 매출이 증가하였습니다. 기업 분석을 하기에 앞서 PG 및 VAN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PG는 온라인 및 모바일 상에서 결제 대금사인 카드사, 은행 등과 가맹점인 인터넷 쇼핑몰, 모바일 게임사 사이에 결제를 다양한 수단을 통해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대금 결제사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가맹점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일정 수수료를 받아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PG 사업은 진입장벽이 높은 사업입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2019년 5월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한 후 10분기 연속 1등 자리를 지키고 있는 회사입니다. 소셜 커머스사, 대형 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 온라인 게임사 등을 주요 가맹점으로 두고 있으며 15만여 개의 중소형 온라인 쇼핑몰도 가맹점으로 보유 중입니다. 그 외에도 신성장 동력으로 해외 가맹점을 확보하는 중입니다. 해외 가맹점은 국내 가맹점보다 더 수수료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PG 시장의 24% 비중으로 1등입니다. 온라인 VAN은 보안된 전용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와 가맹점 사이의 거래 승인 및 부가 정보를 중개하는 사업입니다. 신용카드 정보 및 결제 정보를 보안된 망을 통해 가맹점과 카드사를 중개해주는 사업으로 온라인 VAN 시장의 50%를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점유하는 중입니다. VAN 사업은 가맹점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PG 서비스와 시너지를 통해 VAN 시장에서 50%의 점유율로 1등인 회사입니다. 오프라인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안된 전용망을 이용하여 가맹점의 거래 승인 및 부가 정보를 중개 처리하는 VAN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오프라인 VAN 사업의 경우 카드 단말기 공급과 가맹점 관리를 위한 시스템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하기에 진입장벽이 높은 사업입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시장의 9%를 점유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O2O 사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어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편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소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성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스타벅스 테이블 오더, 배달의 민족 포장 주문 등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주문하고 기다리는 시간, 줄을 서는 시간 등 소비자들이 싫어하는 시간을 줄여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결제하실 때 보시는 페이코가 NHN 한국사이버결제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페이코 오더로 회사 및 캠퍼스의 식권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고 경기도 배달 특급 결제사로서 선정되었습니다. 아직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보다 점유율이 많이 낮고 네임밸류가 부족한 상황이라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업 보고서를 읽어보았지만 PG와 VAN이 대체 무슨 사업이란 건지 자세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예시를 들며 다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VAN 회사는 가맹점이 오픈하면 카드 단말기 기계를 계약하기 위해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오프라인에서 카드 결제를 위해 카드를 긁으면 카드의 유효기간 및 카드 번호 등의 정보가 카드의 마그네틱 줄 또는 IC칩에 들어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카드 결제를 위해 카드를 긁으면 그 정보가 인터넷망을 통해 VAN사로 가게 되고 그 후에 카드사로 거래 승인 요청을 보냅니다. 이를 통해 카드사에서는 이 카드가 분실 신고가 들어오진 않았는지, 체크카드라면 잔액은 얼마나 남았는지, 카드 복제가 발생하여 30분 전 서울, 현재 부산 등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은 아닌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이상이 없으면 다시 VAN을 통해 거래 승인 통보를 하게 되고 결제가 승인됩니다. 결제가 승인되면 가맹점은 고객에게 상품을 제공하고 그 후 VAN 회사는 결제 내용을 담은 매출 전표를 카드사로 보내게 되고 이를 통해 카드사에서는 가맹점으로 카드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지급해 줍니다. 이 과정이 하루에서 이틀 걸려 가맹점은 결제 승인 후 하루에서 이틀 후에 통장에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VAN 회사는 카드사가 벌어들인 카드 수수료 중 일부를 받아 매출을 발생시킵니다. 즉 쉽게 말해 고객이 사용하는 카드 종류가 다양하므로 그 중간 정보 처리 과정을 VAN 회사가 담당해주고 카드 수수료 중 일부를 VAN 회사가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이제 온라인 결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온라인 결제는 PG회사가 중심이 됩니다. PG회사는 온라인 가맹점에 결제 수단을 제공해주는 사업입니다. 만약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게 된다면 다양한 신용카드사와 개별적으로 가맹점 계약을 맺어야 하고 휴대폰 결제, 상품권 결제, 마일리지 결제 등 다양한 결제 방법에 대한 해결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것이 PG사인데 이러한 결제 시스템에 대하여 PG사가 하나의 가맹점으로서 다양한 카드사와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카드사별로 조금씩 다른 온라인 결제 방식을 대부분 지원하는 결제 모듈을 만들어 두어 실제 쇼핑몰과 카드사 사이의 중간다리 역할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쇼핑몰은 PG회사에서 제공하는 결제 모듈을 쇼핑몰과 연결만 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에 온라인으로 결제를 하면 나이스 정보통신, 한국사이버결제 등으로 문자 메시지를 받는 것입니다. 물론 오프라인의 VAN 회사 역할처럼 결제 승인 및 정보 처리를 하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온라인 VAN이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카드 수수료 중 일부를 PG 수수료 및 온라인 VAN 수수료 등으로 PG 및 온라인 VAN 회사가 매출을 올리게 됩니다. 앞의 내용이 이해가 되셨다면 이 도표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온라인에서는 PG회사가 각 카드사와 계약을 맺어 하나의 큰 가맹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후 PG회사가 온라인 쇼핑몰과 계약을 맺는 구조이고 이를 통해 온라인 쇼핑몰은 결제 시스템이 다른 여러 카드사와 일일이 계약을 맺는 수고를 덜게 됩니다. 그 결과 신용카드 수수료에서 일부를 중개 수수료로 받습니다. 오프라인 VAN은 카드 단말기를 영업을 통해 오프라인 상점에 설치하게 되고 각 카드사로 정보를 취합해 보내는 중간다리 역할을 진행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수수료에서 일부를 중개 수수료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담 VAN사와 PG사의 매출은 카드 수수료와 큰 관계가 있다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가 높으면 그만큼 VAN과 PG사의 매출이 상승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카드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의 수수료는 꾸준히 인하되어 왔습니다. 특히 2022년에 각 연매출별 신용카드의 수수료가 인하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쉽게 그래프로 나타낸 수수료 인하 자료입니다. 이렇게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로 인해 카드사의 매출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미끼 상품으로 뿌리던 혜자 카드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가 낮아지면서 4,700억의 카드사 이익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품을 단종시키게 되었습니다. 최근 급등한 유가로 인해 시민들이 기름값으로 많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가가 많이 올랐기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국민의힘에서 주유소의 카드 수수료를 더 낮춰달라고 요청했지만 카드 업계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유소는 1.5%를 카드 수수료로 카드사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유소는 특수 가맹점으로 분류되어 수수료 우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카드 업계가 전체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더 이상의 수수료 인하는 힘들다고 했습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수익성 상승을 위해 해외 가맹점 확보를 진행 중입니다. 특히 회사의 PG 매출 중 16.4%가 해외 가맹점에서 나오고 있으며 앞으로 비중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외 가맹점 확보는 해외 본사의 정산 시스템과 연동을 해야 하기에 요구되는 기술 및 보안 수준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단 시스템을 구축하면 더 높은 수수료를 챙길 수 있습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지난해 13,000개였던 해외 가맹점 수를 올해 말 71,000개 수준으로 5배 늘릴 계획입니다. 이미 애플 앱스토어, 테슬라, 아마존 웹서비스, 익스피디아, 루이비통, 룰루레몬 등 글로벌 대기업들을 가맹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가맹점 확보를 위해 2012년부터 세계 1위 PG 업체인 사이버소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으며 준비해왔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해외 가맹점 브랜드입니다. 20년 3분기에 비해 21년 3분기에 해외 가맹점 결제 금액이 50% 증가한 그래프입니다. 최근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BMW와 함께 차량관리 구독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국내외 자동차 유통시장이 온라인화되어가는 흐름에 맞추어 2017년 테슬라의 국내 결제 서비스를 출시했고 BMW, 벤츠와도 결제 서비스를 진행 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성장하려면 카드 결제가 많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에 카드사에 대해서도 가볍게 알아보겠습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카드사들이 동남아시아로 진출하는 중입니다. 우리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등이 동남아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카드사들과 거래를 하고 있는 NHN 한국사이버결제도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진출한다면 더 성장할 수 있겠습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 주가 그래프입니다. 최고 43,000원을 찍던 주식이 12,000원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4분의 1 수준이 되었는데 카드 수수료 인하, 금리 인상 등 악재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하락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젠 NHN 한국사이버결제 배당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분석해서 올린 종목 중 처음으로 배당을 주지 않는 회사입니다. 배당을 주는 대신 계속해서 투자하는 성장주의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순이익을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 및 순이익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과 유보율도 살펴보겠습니다. 부채 비율은 140% 정도로 계속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래프를 보면 부채 총계가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회사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유보율은 1000%입니다. PER, PBR, ROE를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PER은 40, PBR은 7, ROE는 19%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가가 4분의 1 토막이 나면서 PER 차트에서 보이는 것처럼 PER이 거의 15 정도로 감소했습니다. PBR도 마찬가지로 이 수준으로 감소한 것을 차트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5년과 비교 시 저평가 구간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현금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매년 흑자인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이고 있고 매년 투자하는 회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코스닥과 소프트웨어 시장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급격한 주가 상승 후 최근 많이 하락한 NHN 한국사이버결제의 모습입니다. 배당은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PER은 현재 주가 감소로 인해 13.8로 코스닥 평균과 비슷하며 동종업계보다는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PBR은 2.5로 시장보다는 고평가 상태입니다. ROE는 20%대로 높습니다. 부채 비율이 시장 평균보다 높기에 ROE가 높게 나온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한 NHN 한국사이버결제의 장점 및 단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장점으로는 카드 결제와 관련된 실생활 관련주라는 점,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매출, 수수료가 높은 해외 가맹점과의 계약 증가로 인한 수익 개선 가능성, 온라인 결제 관련 주식의 1등주, 고점 대비 약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주가,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오프라인 카드 결제 증가 등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인하된 카드 수수료로 인한 PG 및 VAN의 수수료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이상으로 NHN 한국사이버결제 종목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분석 내용에 이상한 점이나 궁금증이나 지적하실 점이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매수 공고가 아닌 의견을 나누기 위한 영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올려서 그런지 최근 시장이 많이 하락하여 주식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 건지는 몰라도 지난번 영상의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적금처럼 2년, 3년 꾸준히 여윳돈으로 매달 적당 금액을 넣어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이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7월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릴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시장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의 시장의 바닥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더 싸게 사기 위해 손절을 치고 마켓 타이밍을 노리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비중 조절을 하며 좋은 종목에 투자하는 건 어떨까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족과 행복이 인생의 최우선이어야지 주식이 최우선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에 주제넘게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종목 분석 영상을 올릴 땐 시장이 많이 상승해 있기를 기대하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